한겨울 눈밭에서 떨고 있던 노숙자 한 명.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단 2명의 여성이 그를 챙겼다. 그들은 몰랐다. 그 남자가 사실 한국 최고 재벌 그룹에 숨겨진 회장이란 걸. 그리고 몇 달 뒤 여성들의 몸에서 똑같은 변화가 시작됐다. 입덧, 어지럼증, 그리고 임신. 그날 밤 그 남자와의 일이. 하지만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저기요, 설마 당신도 그 사람이랑, 설마 당신도 임신, 노숙자로 위장한 한 남자의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 63, 이름은 조명수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한 노인. 하지만 이마 한 줄의 주름마다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움직인 수천억 자산의 제국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전국에 28개 계열사를 둔 그룹의 실질 회장이었다. 대기업, 언론, 정치까지 그 어떤 것에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화려한 회장실, 1,000만 원짜리 양복, 시계, 골프장, 비행기, 그리고 내 옆에서 인사하며 웃던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인간으로 살아보자. 서울역 뒷골목, 술에 취한 사람들이 휘청이는 밤. 나는 일부러 더 낡고 찢어진 옷을 걸쳤다. 회장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수를 지우고 말도, 표정도, 손짓도 바꾸었다. 길바닥에 놓인 박스 하나를 깔고 텅 빈 종이컵 하나를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사람들은 노숙자란 이유로 나를 보지 않았다. 어떤 이는 내 옆을 지나며 욕을 했고, 어떤 이는 고의로 담배를 던졌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회장이라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외로움이 오히려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주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하루, 이틀, 한 달, 2달. 밤마다 쌀쌀한 공기를 마시며 나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배워갔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인가 한 여성이 내 곁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 28살.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지혜는 원래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던 인재였지만 회사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다. 그 후로 그녀는 도시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익숙한 구두 소리와 함께 그녀를 다시 만났다. 이거 그냥 남은 거예요. 드실래요? 그녀는 검정색 배달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따뜻한 도시락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냄새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요리보다 진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였다. 지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도시락을 들고 말없이 나를 찾아왔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생일 아니어도 가끔은 먹고 싶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 나는 골목에서 종이박스를 뒤지다 온몸이 젖어 벌벌 떨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혜가 다가와 우산도 없이 나를 감싸 안았다. 이렇게 있으면 감기 걸려요. 따라와요. 잠깐이면 돼요. 그녀는 나를 데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고시원 근처 작은 단독주택, 그 마당 끝에 있는 헛간으로 안내했다. 허름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나는 젖은 옷을 벗고 지혜가 건네준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작은 전기난로를 켜며 말했다. 여기선 잠깐이라도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별다른 대화 없이 작은 모포 아래 서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마저도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한 장의 담요 아래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조차 따뜻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이렇게 사람다운 기분 오랜만이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내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우리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는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조차 뛰어넘었고 우리 둘은 그날 밤이 다 새도록 서로를 느꼈다. 지혜는 조용히 내 팔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싶어요. 그 말에 나는 평생 동안 들어온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그 밤은 말없이도 많은 감정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평생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를 진짜 인간적인 사랑을 느꼈다. 새벽녘,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잠든 그녀를 두고 꼭 다시 돌아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나는 쪽지를 남겨둔 채 다시 다른 지역으로 노숙자로서의 생활을 하기 위해 떠났다. 그렇게 서울을 떠나 부산의 노숙자 거리로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수빈. 수빈은 매일 똑같은 시간 남루한 청소복을 입고 호텔에서 퇴근해 왔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내가 늘 앉아있는 서울역 근처 벤치 옆에 소주 한 병과 김치찌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노숙자도 사람인데 누군가 하루쯤은 챙겨야죠. 말은 투박했지만 그 속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수빈은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 후 내 옆에 앉아 하루의 일을 이야기했다. 오늘은 화장실 4개 청소했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물을 튀기고 가는지. 그녀는 툴툴대다가도 내가 조용히 웃어주면 어느새 웃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그날따라 수빈은 술기운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왔다. 빗방울에 젖은 머리칼, 그리고 손에 들린 김치찌개 그릇 하나. 오늘 진짜 최악이었어요. 근데 왜 또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말없이 담요 한쪽을 들어주었고 수빈은 고개를 떨군 채 옆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냥 당신 옆에 있으면 편해서요. 누군가한테 처음으로 그냥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내 어깨에 기대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둘 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냥 서로에게 가족이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낡은 천막 아래에서 단 하나의 촛불 같은 시간 속에 머물렀다. 수빈은 내 품 안에서 천천히 잠이 들었고 나는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한 손으로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론 그녀가 가져온 찌개 그릇을 덮었다. 그 순간 뜨거운 찌개의 온도보다 우리 둘 사이의 온도가 더 뜨겁다고 느껴질 만큼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비바람도 소음도 고단한 현실도 우리 둘 사이에 들어올 수 없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래전 합을 맞춰온 춤꾼들처럼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았고 그대로 움직였다. 낡은 천막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고 우리는 정말 둘만의 세상인 것처럼 천막 안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건 어쩌면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가장 사람다운 연대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말보다 감정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또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한 달 뒤 두 여성은 각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상대는 이름도 모르는 노숙자. 직업도 나이도 과거도 알 수 없던 남자였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아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게 절망하던 그때 두 여성 모두 같은 날짜에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초대장을 받게 된다. 그녀들은 처음엔 농담이거나 잘못된 장난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도착한 장소에서 그녀들은 깜짝 놀랐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성이 두 사람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바로 그동안 노숙자 행세를 하던 그 남자나 조명수였다.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명수입니다. 국내 재벌 중 하나인 XX그룹의 회장이죠.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은 굳었고 수빈의 입에선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말도 안 돼.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지난 세월 세상과 사람의 환멸을 느끼고 제 모든 지위와 신분을 숨긴 채 거리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당신들은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제게 밥을 주고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눈빛을 건넸죠. 그리고 제 아이를 품게 됐습니다. 여성들은 말을 잃었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제게 단순한 인연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각자에게 고요히 준비한 3가지 선택지를 꺼내놓았다. 원한다면 나와 결혼, 망설인다면 동거 없이 평생 지원과 후견인 역할, 독립을 원한다면 자녀 양육과 미래를 위한 법적 신탁과 후속 보장. 각 선택지에는 강남 고급 아파트 한 채, 월 2천만 원 생활비 지원, 자녀 출산 및 양육 의료비 평생 지원, 그리고 24시간 비서 및 상담팀 배정이 포함돼 있었다. 그녀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각자의 방식으로 나와의 미래를 선택했다. 그녀들의 선택은 각자의 프라이버시기에 여기서 밝히지 않겠다. 내가 노숙자로 살았던 이유는 인간적인 온기와 사랑을 찾기 위함이었고, 그 따뜻한 손길을 건넨 여성들은 결국 사랑과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당신이라면 세상을 향해 어떤 얼굴로 다가가겠습니까?